시원한 바람이 차가운 바람으로 변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은 변해갑니다. 사람도 자연도 모두 변하기에 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꽃이 아름답고 예쁘지만 시들 수밖에 없듯이 사람도 언제나 젊을 수 없기에 청춘을 예찬하기도 합니다. 꽃은 씨앗으로 다음을 기약하기에 미련과 아쉬움은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거의 같은 모양과 같은 빛깔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쉬움을 치유하고 다시 행복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뷰가든의 식집사 아베가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꽃도 있어요. 같은 이름이어도 색감이라든가 모양이 좀 다르고 씨앗을 받아 심어도 똑같이 생긴 꽃이 나오지 않는 묘한 꽃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비올라에 관심이 많아진 건 유튜브 채널들 때문이에요. 제주도에서 마당 가드닝을 하시는 송샘 채널과 집정원을 가꾸며 요리도 선보이는 일본 채널 사라, 일본의 화원과 정원을 소개하는 채널인 그린투어예요. 이 채널들에서 나오는 비올라를 보면서 호감이 생겨 직접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작년 가을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훈둥이 비올라를 저희 집 베란다에서 키우면서 비올라에 대한 매력에 더 매료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다양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지더라고요. 여기저기 알아보다 몇 가지 씨앗을 사서 심기도 했는데 발화에는 성공했지만 크게 키우는 걸 실패했고요. 발화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고 지루하고 저한테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모종을 데려와서 키워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모두 3판을 데려왔고 올해는 5배송까지 포함해서 6판을 심게 됐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규모는 2배지만 좀 작은 아이들이 오는 바람에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다 일본 비올라 전문 농원을 알게 됐는데요. 올 초에 다 자란 아이들을 배송받고 감탄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환상적인 색감과 환상적인 꽃의 모양이 마치 꿈을 이룬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다 자란 아이들이라 꽃이 빨리 지기 시작했고 초여름이 시작되자 다른 비올라처럼 서서히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아쉽던지 빨리 가을, 겨울이 왔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베란다는 여름에 비올라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덥거든요. 씨앗을 좀 받고 싶었지만 이미 피고 지고를 반복해서인지 제가 뭘 잘 몰라서인지 꽃이 지고 나서 씨를 잘 만들지 못하고 시들어버렸어요. 환호에 이어서 아쉬움을 남긴 채 저의 첫 일본 비올라는 이별을 했고요. 그렇게 다시 시원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일단 작년에 너무나 예뻤던 훈둥이 비올라들을 먼저 주문을 했는데요. 그 아이들도 모두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흔한 아이들이라서 무명이들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데려온 아이 중에 아주 작고 앙증맞은 꽃을 피웠던 요 아이, 주황, 하양, 보라색이 섞여 있는 요 아이는 페니피치 점프업이란 아주 예쁜 이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분홍, 하양, 연보라 색이 섞여 있는 비올라 솔벳 핑크 윙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쩜 이렇게 다들 귀엽죠? 올해는 안 데려왔는데 이 두 아이가 자꾸만 눈에 밟히네요. 그런데 작년에 심었던 아이들 중에 가장 화려했던 보라 그라데이션은 아무리 이름을 찾아도 없길래 제가 한번 지어줬습니다. 아메시스트 블랑으로 자수정과 하양이란 뜻이에요.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늘 자수정 생각이 났었거든요. 편의상 아불이라고 부를까 했는데 그럼 아메리칸 블루랑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혹시 이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데려온 아이 중에 파란 아이는 플로랄 파워블루 피코테고 하얀색이 섞인 요 아이는 아직 이름을 못 찾았습니다.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아메시스트 블랑, 플로랄,
파워블루 피코테와 이름 모를 두 아이까지 모두 4가지 종류의 화엄표 비올라를 데려왔는데 104개의 모종을 심었습니다. 104개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같지만 워낙 미니미니한 아이들이라서 모여 심기를 했더니 화분 개수는 104개는 아니에요. 12월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테고 머지않아 수북하게 잎과 줄기가 자라면서 위쪽은 꽃으로 뒤덮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비올라를 드리기 위해서 리엘 농원에 다녀왔어요. 아직 잎도 줄기도 자라는 중이지만 모두 꽃대를 한두 개씩 올리고 있어서 꽃은 한 송이씩은 모두 다 피어 있습니다.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고르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맛있는 차를 너무 예쁜 찻잔에 담아주셔서 그것도 감동이었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르고 골라서 제 취향껏 데려온 아이들입니다. 아직 작지만 꽃을 보고 있으면 다른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환상적이에요. 이 맛에 꽃을 키우지만 정말 볼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너무 고슴도치 엄마 같은가요?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데려온 아이들은 리엘 농원 지기님이 일본의 하나비 요리라는 비올라 전문 농원에서 수입한 씨앗을 심어서 키운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비올라 꽃대회 같은 게 있다는데 거기서 우승도 여러 번 한 아주 훌륭한 농원이래요. 그래서 아이들 모두가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같은 이름인데도 컬러가 각각 달라서 다른 꽃처럼 보입니다. 총 3가지 종류의 아이를 데려왔고요. 잘 적응했고 분갈이도 부분적으로 해줬습니다. 이 아이들은 CL 브리에라는 이름표가 붙은 아이들인데요. 모두 6개고 색상도 모양도 다른데 모두 한 종이라고 하니까 참 신기합니다. 다음 요 아이들은 펄클레어라는 이름표가 붙은 아이들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모두 4개인데 이미 꽃대가 여러 개 올라오고 있어서 더 풍성해질 예정입니다. 토끼귀라는 별명이 있는 요 아이들을 2개를 데려왔는데 일본 미모토사와 하나비 요리사의 콜라보종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들의 특징은 사력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중품 화분에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분갈이는 뿌리가 꽉 찬 아이들을 먼저 분갈이하고 아직 덜 찬 아이들은 뿌리가 요 화분에 더 꽉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 예정이에요. 비올라는 외모만 보면 왠지 까탈스럽고 다루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의외로 터프합니다. 일반 분갈이 하듯이 하면 되는데 화분 크기만큼 자라는 특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요 토끼귀 비올라는 한 모종이 증식을 해서 거의 막 2배, 3배, 4배까지도 커집니다. 올 초에 데려왔던 파랑토끼 비올라는 3배 이상 커지면서 꽃도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이번에 2포트 데려왔는데 얼마나 클지 기대 만발입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너무 큰 화분에 심으면 과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초여름까지 해서 한 2번 정도 분갈이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지금 데려온 아이들은 모두 10cm 연질분이고요. 첫 번째 분갈이 할 때는 화분 사이즈를 한 단계만 높여줄 거예요. 제가 애정하는 다이소 풀분 1호를 준비했습니다. 흰색 화분에 심으면 꽃이 화사하니 더 돋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 톱은 색깔을 좋아해서 여기다 심습니다. 안정감도 느껴지고 톱은 아니지만 톱은 느낌이 나서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분갈이를 하면서 조금 더 친밀한 사이가 됩니다. 전 이 1호 화분을 사용할 때는 깔망도 안 쓰고 배수충도 깔아주지 않아요.
대신에 물이 잘 빠지는 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늘 사용하는 거목산업사 흙이 조금밖에 남지 않아서 일반 분갈이 흙과 섞어서 사용을 좀 했고요. 추가로 주문도 했습니다. 거목산업사의 이 흙은 뭔가를 첨가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배수도 잘 되고 영양분도 풍부하고 또 가격도 적당해서 벌써 몇 년째 이 흙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1년이면 한 6포대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30리터짜리 6포대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창 꽃이 필 아이들이라서 물 줄 때마다 액비를 타줄 거예요. 리엘농원 사장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라고 하셨는데 제가 쓰는 이 액비는 물 줄 때마다 줘도 되는 순한 아이예요. 다이소 물조리개에 이 스포이드로 한 번이나 2번 넣어서 타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갈이 직후라 뿌리솔솔을 타서 줄 거고요. 꽃송이가 3개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제라핌을 타주기 시작할 계획입니다. 제라핌은 꽃 피고 있는 식물들한테 더 좋은 액비고요. 뿌리솔솔은 뿌리에 좋은 액비이기 때문에 번갈아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월에 저희 베란다에 있는 모든 식물들한테 제가 늘 쓰는 닥터조 K코트 알비료도 얹어줬어요. 알비를 주고 나서 액비를 쓰면 영양 과다 아닐까 걱정될 수도 있겠지만 이 액비들은 같이 쓰면 효과가 더 좋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제가 이 액비를 몰랐을 때는 알갱이 비료만 줬었거든요. 그때도 효과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액비를 쓰고 나서는 꽃이 더 잘 피는 그런 경험을 한 터라 지금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데려다가 살펴보고 사진과 영상을 찍어주는 이 시간이 즐겁습니다. 매일 하는 가드닝이라 매일이 특별하지는 않아요. 정말 사소하고 소소한 것들을 반복해서 하는 이 행동들이 저에게는 참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참 즐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심각한 얘기나 대단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평범한 일상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만 편안하고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있죠. 가드닝도 그런 편안한 사람을 만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잎도 따주고 가지도 정리해주고 시든꽃도 따주고 물도 챙겨주는 이런 작은 행위들의 무한 반복이 가드닝의 주가 되고요. 계절별, 시기별로 해주는 분갈이나 가지치기 같은 게 이벤트성 가드닝이죠. 저는 이 모든 행위들이 즐겁습니다. 흙을 만지고 꽃향기를 맡으면서 제 얼굴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얼굴엔 미소가 생겨나고 있어요. 이렇게 저를 행복하게 미소 짓게 하는 존재가 또 있을까요? 작은 존재들이 저에게 주는 행복감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예쁜 비올라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영상을 정리하면서도 내내 얼굴 근육이 펴지면서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가드닝을 하시는 분들은 가드닝을 해서 행복해지시고 또 아직 가드닝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저의 꽃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